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민방공 경보 아니냐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리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민방공 경보음인데요. 소리만으로도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나요? 이 경보음은 민방공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알리고자 만든 것으로 평소에는 잘 듣기 어려운 소리이기도 하죠.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민방공 상황이 다가왔음을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방공이란 무엇일까요? 민방공이란 적의 공습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를 말해요. 그렇다면 앞서 들었던 민방공 경보는 적의 공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경고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민방공 경보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경보의 종류에 따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경보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계해제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경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울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가요? 쭉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1분간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면 이는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습경보입니다. 공습경보는 적의 항공기가 공습하러 왔을 때 울리는 경보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죠. 이렇게 물결치듯 울리는 사이렌이 3분 동안 울립니다. 공습 상황에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잘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특별한 사이렌 소리 없이 음성방송만으로 위험을 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화생방 공격 시인데요. 이때 울리는 경보가 바로 화생방 경보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혹은 적으로부터 화생방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울려야 하는 경보를 말해요.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경보를 울려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제 경보를 해제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 때나 경보 해제를 발령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언제 경보 해제를 알릴 수 있을까요? 경보를 해제해도 되는 안전한 때, 즉 적의 공격이 멈추고 후에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알려야 해요. 이때 경보 해제는 특정 사이렌 소리가 아닌 음성방송으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방공 경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경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두 잘 파악하셨나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경보가 울리고 그 경보가 어떤 상황을 알리는지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보 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간, 즉 낮에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를 하기 전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와 유류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며 콘센트에 연결된 전열기 코드는 모두 뽑도록 해야 합니다. 경보 시에는 즉시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도록 합니다. 대피 장소는 대피 인원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텐데요. 이때는 모두가 질서를 지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적인 경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혹시 모를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보호 장비인 방독면을 준비하도록 해요. 만약 방독면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장비를 찾아 점검하도록 합니다. 극장이나 운동장, 백화점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손님들에게 경보 내용을 알리고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인원을 대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면 대피를 위해 천천히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절대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보가 야간, 즉 밤에 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의 핵심은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먼저 어린이나 노약자는 경보가 울리는 즉시 미리 대피하도록 해야 하고, 대피 후에는 옥내, 5궤의 전등은 모두 끄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방위 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도록 해야 하죠. 운행 중인 자동차의 경우 전조등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며 대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응급환자실과 같이 소등이 불가한 곳들이 있죠. 그런 특수한 장소의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불빛을 가려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은 매우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새하얗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몸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피를 해야 하죠. 대피하는 장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대피에는 시간이 곧 생명인 거 아시죠? 따라서 최대한 대피 시간이 짧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대피 이동 경로를 살필 때는 대형 유리나 간판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요인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대피소 약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대피소 위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시에는 자신의 몸 하나도 지키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들은 더더욱 챙기기 힘들어요. 필수로 챙겨야 하는 물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식량일 거예요. 비상식량으로는 쌀이나 밀, 라면, 통조림처럼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간단히 담아 먹을 수 있는 식기나 조리할 수 있는 버너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요 같은 침구와 네이 같은 의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비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라디오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배낭, 휴대용 전등이나 양초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시에는 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 수단인 라디오의 배터리를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줄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소지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는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한 명찰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나 보험증서와 같이 재산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수많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상황이 환자의 발생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가정용 비상약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소독제나 지혈제, 소염제, 해열 진통제와 같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창고나 붕대, 핀셋 같은 의약외품들도 준비해둔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에게 맞는 의약품 및 최신 처방전을 준비해 비상시 빠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화생방전입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 물자를 준비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 준비해 두어야 할 물품으로는 제독 시 필요한 비누나 합성세제, 방독면 또는 이를 대체할 수건과 마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를 보호할 방독면을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만약 방독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건이나 마스크를 구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보호해줄 보호옷이나 비닐옷 등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독장화나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생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틀과 문틀을 밀폐하기 위한 접착 테이프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대피령이 발령된 경우 우리는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해야 해요.
대피를 할 때는 준비해둔 비상대비 물자를 가지고 신속히 대피해야 하죠. 영업장의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를 했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후에도 정부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피 이후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재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희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대피를 할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도록 합니다. 대피소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랑같이 움푹 파인 곳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기도록 합니다. 대피를 할 때는 잊지 말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정부의 안내방송인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 정부의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비상대비 물자를 점검하고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단수나 단전, 가스 공급 중단을 대비한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긴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폭발 화재입니다. 폭발 화재가 일어나면 이로 인해 벽돌 잔해와 같은 파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폭발이 일어나면 그 진동으로 인해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이 쓰러지는 위험도 발생하게 되죠. 폭발로 인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경우에는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휴대폰 발신음을 이용하거나 파이프나 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잔해 등을 두들겨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폭발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다시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로 복구 활동이나 통제에 임해야 하죠. 먼저 전시동원이나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 인력, 물자, 동원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체 없이 응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헌혈이나 부상자 진료, 전재민 구호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전시 상황에는 정부의 통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군사작전 및 피해 복구 상황에는 차량 및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생필품 사재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대신 만약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보가 울리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대피소라고 하는데요. 안전대피소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을 뜻합니다. 안전대피소 내에서 민방위 대원들은 대피소 내 주민의 질서 유지와 함께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대피소의 종류는 1일 이하 동안 대피하는 단기 대피시설과 1일 이상 대피하는 장기 대피시설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공공용 시설이 있는데요. 지하차도, 지하보도와 같이 민간 소유나 공공기관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대피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바로 비상대피시설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표지판 및 유도 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보가 울린 후 이런 표지를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속한 동네에 있는 대피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잊지 말고 필요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해요.